그 사실 이게 내가 첫 집을 사는 경우일 수도 있고 지금 집에 살다가 이제 갈아타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다른 경우라고 봤을 때 이 각 경우마다 좀 생각을 해야 할 그런 포인트들도 있을까요? 요즘 그 대구 부동산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좀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주변에 좀 들리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좀 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낭낭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.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,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.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생각이 나는데, 첫 번째는 이게, 이 공부만을 위한 공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. 뭐냐면은,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공부도 그렇듯이 항상 책 한 번 읽고 그때는 좀 감명을 받지만은 사실 이런 게 실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조금의 시간만 지나면 금세 잊혀지고 내가 저걸 봤더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좀 들게 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부동산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실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나 살까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실제로 안 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사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좀 나아가기 쉽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혼자서는 어차피 잘 안 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 투자자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. 무조건. 왜냐면 지금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어쨌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.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준비라는 게 거의 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 준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냐면은 결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.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늘 해왔듯이 뭐 블로그 글 몇 개를 본다거나 유튜브 몇 개를 더 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를 많이 했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실질적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스터디라든지 이런 모임에 좀 나갈 필요성이 있다.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좀 물어보셔라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. 일단은 뭘 살까를 좀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뭘 살까를 생각을 하면은 제가 사고 싶은 아파트의 이름들이 생각을 난단 말이죠. 근데 말씀하신 거는 이름을 알아라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정확히 뭘 살까라는 거에는 무엇을 알아봐라 라고 하는 건지 네. 제가 뭘 챙겨봐야 될까요? 그래서 뭐 말 그대로 항상 시작부터가 좀 막막한 거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는 뭐 우리 집부터 한번 살펴봐라. 우리 집 주변의 동네 아파트들 사실 이런 게 가장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사는 곳이 그렇게 뭐 입지적으로 좋다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사실 자명하거든요. 내가 실거주 집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내가 돈을 넣어뒀을 때 이게 자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가, 즉 나의 자산을 좀 높일 수가 있느냐, 투자적인 관점까지 같이 취해줘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뭐 사실 하나인데 입지가 좋은 곳들을 우리가 선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보통은 이 입지에 대한 모호성이 많아요. 이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수성구가 좋다라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그럼 수성구 어디가 제일 좋은 지역이냐 혹은 수성구가 이제 당장은 너무 비싸니까 비수성구 안에서는 어디가 제일 좋은 지역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사실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입지에 대한 서열화 어디 입지가 제일 좋은지 이런 것부터 이제 조금 구분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럼 뭘 살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물건들 입지가 나올 테니까 입지들의 순위를 매겨보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저 처음 하려고 하니 감이 사실 좀 안 잡히긴 하는데 혹시 예시로 어떤 대구의 이런 입지에 대해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입지라는 것은 사실 뭐 너무 쉽게 우리가 이 구분을 좀 지을 수가 있는 건데 뭐냐면은 그냥 가격 그대로 우리가 딱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. 뭐냐면은 저도 뭐 사실 그 지역들 다 살아봤는데 여기 살아보니까 괜찮더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제가 어떤 관점에서 이 입지들을 좀 나누냐면 결국은 가격이란 말이죠.
이 가격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단점들이 모두 다 녹여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, 여기는 뭐가 안 좋다더라, 여긴 뭐가 좋다더라,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여긴 얼마네?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. 그래서 가격 중심으로 한번 이제 나눠보자면은 우리 대구는 수성구가 있고 비수성구가 있다, 이렇게 이제 나눠봤었을 때 수성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범어역 주변이죠. 범어역 주변에서도 우리가 범어 1동, 2동, 3동, 4동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범어 2동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두산위브 제니스 이런 것들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범어 1동 이런 데들도 이제 상당히 비싼 거고, 그럼 그런 데가 비싼 이유는 어쨌든 수성구 학원가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같은 2호선 라인에서 이러한 범어역에 가까운 곳들은 대체로 다 비싼 곳들이에요. 왼쪽으로 가면은 수성동 이런 데도 이제 뭐 대구은행역이라든지 이런 데 다 비싼 곳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, 오른쪽 갔었을 때는 이제 뭐 범사 만삼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고, 이런 곳들이 일단 수성관에서는 가장 비싼 곳들이구나, 일단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요. 여기서 이제 조금씩 더 멀어지는 수성구일수록 당연히 조금씩 이제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사월, 신매 뭐 이런 지역들이 있고,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지산, 범물, 황금동 뭐 이런 데, 이런 순서대로 거리에 따라서 그냥 가격대가 조금씩 나눠진다, 이 정도로 쉽게 구분하면 되겠고요. 그 다음 비수성구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, 역시나 같은 2호선 라인 중에 주전역이라든지 두려역이 현재 시점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고 있다,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비슷한 입지이지만 청라운동역 이런 곳들까지는 최우선 해야 되는 입지이다,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. 그 외에 우리가 이제 그럼 내가 당장 또 여기 갈 만한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경대병원역이라든지 태평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광역교통들이 있는 시남 뉴타운, 뭐 평리 뉴타운 이런 데들도 앞서 말씀드린 곳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충분히 바라볼 만한 지역들이다, 이 정도로 순위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요약하자면 수성구라고 했었을 때는 돈이 충분히 있다라면 우리가 이제 뭐 범어역 인근부터 한번 살펴봐라,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근데 이제 돈이 상대적으로 아직 뭐 처음이니까 부족하다라면 우리가 단계를 밟아 나갈 곳 중에서는 죽전, 두류, 창라운동역 이런 곳들이 그래도 한 빅3 정도 된다,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면 되겠어요. 내가 본 가격을 믿고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좀 비싼 곳으로 가는 게 더 쉽게 좀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가격을 얘기하셔가지고 생각이 드는데, 근데 뭘 살까를 생각을 하고 이제 가격을 봤어요. 봤는데 이제 가격이 비슷하단 말이죠. 가격적으로 비슷하면은 저희가 그 다음에 어떤 걸 또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? 뭐 예를 들어서 뭐 죽전과 두류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, 네. 가격이 비슷하다, 두 개 중에서. 그러면은 당연히 연식을 봐야죠. 연식을 봐야죠. 결국 이제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은 다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격이 비슷비슷한 곳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. 또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, 실제로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슷한 값에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신축을 사줘야 된다.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대구 부동산 상황을 보면은 이 신축 아파트들 좀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선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, 그렇게 말씀드리겠고, 구축은 역시나 늘상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절대 아니다,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긴 하죠. 제가 여쭤본 게 부동산 공부 또는 뭐 투자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, 사실 이게 내가 첫 집을 사는 경우일 수도 있고 지금 집에 살다가 이제 갈아타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, 이 두 가지의 다른 경우라고 봤을 때 이 각 경우마다 좀 생각을 해야 할 그런 포인트들도 있을까요? 그 두 사람을 나누는 기준도 저는 자금 여력이라고 봐요, 사실상은. 왜냐하면 똑같은 정보가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제일 좋은 데를 우선 하는 게 맞기 때문에. 근데 이런 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첫 집을 구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돈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,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돈이 없으니까 구축을 사야 돼,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늘상 없어요. 내가 지금보다 뭐 10년 지난다 하더라도 사실 연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
없을 거기 때문에 결국 활용해야 되는 게 레버리지거든요. 그래서 이 첫 집을 사시는 분들은 레버리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기존 집이 있으신 분들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우선은 이 레버리지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앨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, 실제로 첫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. 지금 나오고 있는 대출 정책들을 살펴보면은 실제 뭐 생애 최초 대출 이런 거는 80%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구축을 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어쨌든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신축이 가격이 더 높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이런 신축들을 사는데, 근데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하다면 그냥 평수를 낮추면 된다. 우리가 84 타입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.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안 좋은 입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지금 좋은 입지들도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, 대신에 평수는 좀 낮춰도 괜찮다.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게 이제 첫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이제 두 번째, 내가 이제 갈아타기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,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있다 보니까 내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. 그 정도 지식들은 조금씩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, 그리고 실제로 레버리지에 대한 것도 어쨌든 지금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들도 이제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,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존 집이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. 야, 저 집이 훨씬 더 우리 집보다 좋은 집인 거 알겠고 지금 가격이 엄청 싸다는 거 아는데 집이 안 팔리기 때문에 못 넘어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, 그 살려고 하는 집의 하락도보다 우리 집의 하락도가 사실 크지가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신축일수록 지금 더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자명한 사실이니까.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집에 대한 이 욕심을 미련 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왜냐? 더 좋은 입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당장 사야 될 확실한 물건이 있는가? 그 질문부터 시작이 돼요. 만약 그게 없다라면 기존 집에 대한 미련을 절대 못 떨쳐낼 거니까. 그래서 기존 집이 팔리나 안 팔리냐 이런 측면보다는 먼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살 수 있는 확실한 물건을 정해두고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말 기회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기존 집을 좀 확실히 내려서 팔 필요성도 있다.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. 결국에 뭘 살까라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었네요. 그렇죠. 처음에. 그렇죠. 듣다 보니 생각난 건데, 좀 전에 여쭤봤어야 되는데, 이제 뭘 살까를 정하고 이제 가격을 보라고 하셨는데, 가격을 볼 때 호가도 있고 실거래가도 있잖아요. 그 둘 중에 뭐를 보는 게 더 좋을까요? 둘 다 봐야겠지만은. 네.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돼요. 그래서 뭐냐면은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라면 호가를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왜냐하면은 실거래가가 호가를 못 따라갈 거니까 당연하게도. 근데 주인들이 받고 싶어 하는 금액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 보니까 그런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매도자가, 즉 파는 사람들이 우위인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호가를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지만,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시기란 말인 거죠. 그래서 하락할 때는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매수자가 바라보는 가격은 당연히 실거래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실거래가를 바라보는 게 맞다. 그런데 뭐 어떤 심리가 좀 변하고 실제 거래량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물론 이제 실거래가 호가가 거의 딱 붙어 있겠지만은 그런 시장이 되면은 조금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.